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160여 명이 이 배에 오르내린 것으로 확인돼 항만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냉동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해 지난 21일 감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일주일 전 배에서 내린 선장이 러시아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신고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승선원 21명이 선박에 탄 채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6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이틀 동안 하역 작업을 위해 이 배에 오르내렸던 작업자들입니다. 부산 항운노조원 등 160여 명가량이 접촉자로 분류돼 긴급 격리 조치됐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배는 물론 옆에 정박한 또 다른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오가며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들 아마 부두에서 화물 하역하시면서 선원들은 배에서 안 내렸는데 배에 올라가서 화물 하역하면서 접촉이 있었던가 봐요. 한편 화물선에 격리돼 대기하고 있는 확진 환자들은 곧 부산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김해신공항에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려면 인근 평강천을 매립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이런 매립 계획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핵심은 현재 활주로의 43도 서쪽 방향으로 새 활주로 하나를 더 놓는 겁니다. 그러려면 활주로 끝부분을 가로지르는 평강천을 매립해야 합니다. 국가하천인 평강천 주변은 조류 1,700여 개체가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하천을 단절시켜 일대를 매립한 뒤 1,200mm짜리 관로를 만들어 강물을 하류로 유도합니다. 이대로라면 문화재 보호구역 10만 6천여 제곱미터를 매립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이런 전략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환경부의 의견서입니다. 하천 훼손과 소음 문제 등 전반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철새 서식지 원형 보존은 물론 사실상 평강천을 매립하지 않고 추가 활주로를 건설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 6가지 보완 명령에 대해 국토부는 지금껏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 안팎에서는 평강천 단절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국토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럴 경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고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데 안전 문제에 이어 환경 문제도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시도의회도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 의회까지 동참해서 동남권을 넘어 남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실 검증을 조속히 끝내고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대륙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호소문 작성엔 부울경을 넘어 처음으로 전라남도 의회도 함께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체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역 소멸 위기감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시도는 자격 미달인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반대하고 수도권 중심체제 가속화, 지방 소멸 위기를 막을 유일한 대안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과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등 남북권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대체 입지 역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걸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불경 800만 명 인구의 전남 200만까지 동남권 관문공항이 1000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하는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계속해서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15년 넘게 표류하던 해운대구 청사 이전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일면입니다. 신청사는 지상 8층 규모로 오는 2024년 완공된다고 하는데요. 해운대구는 신청사로 이전한 뒤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로 조성할 예정인데 체육관, 도서관, 복지시설 등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81년에 지은 현 청사는 건물이 낡은 데다 협소해 직원과 민원인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전한 민주당 소속 PK 지역 총선 낙선자들의 구직난이 심각하다는 소식 정치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PK, TK를 제외한 전국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에서 PK 홀대 현상이 감지된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국회 사무총장 자리에 김영춘, 국제대변인 자리에 김지은 등 서너 명만 당내 주요 보직을 잡았고 김혜영 전 의원은 의장 비서실장 등의 자리를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진, 강준석 등 장 차관급 낙선 인사들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8월 전당대회에서의 역할론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차기 경찰청장 하마평을 6면에 실었습니다. 경찰대 4기인 김창룡 부산경찰청장과 경찰대 3기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장하연 경찰청 본청 차장이 유력 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출신과 참여정부와의 인연 등 뒷배경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과제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309일의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회 복직투쟁을 사면에 다뤘습니다. 올해 정년을 맞은 김 의원은 1981년 대한조선공사 용접공으로 입사한 뒤 어용노조 폭로를 이유로 경찰 조사와 부당해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읽기였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중부지방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부산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7도,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자외선이 아주 강한 만큼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부산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최고 8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영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서 안개는 걷히겠지만 오늘 오후 서쪽 지역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부산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오늘도 내륙은 기온이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27도, 양산 31도, 창원과 진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남해 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장맛비가 오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중반까지 꽤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에 몰렸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이 폐점 위기에 놓인 겁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 이를 우려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해운대 홈플러스 앞에 모인 마트 노동자들.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 파트너스가 안산과 대구, 둔산점에 대한 매각에 나서자 밀실 매각을 그만두라며 반발한 겁니다. 투기자본
배당금 정치 중단하라! 부산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20여 곳. 온라인 구매가 대세가 된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포화 상태인 부산 대형마트들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분위기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올해 부산에서 매각이나 폐점을 진행 중인 매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야점과 해운대점 폐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 중인 롯데쇼핑은 금정점을 폐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을 닫을 경우 매장 한 곳에서만 직원 수백 명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돼 유통업 개발 대형 실직 사태가 우려됩니다. 노조는 매장을 팔고 고층 빌딩을 짓는 매각 방식과 영업이익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주면서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경영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담불은 다 빼먹고 밀실 매각과 폐점을 하고 직영과 외주 협력업체 직원 수천 명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부산에서도 현실화된다면 대형 실직 도미노에 이은 노사 갈등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지난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채취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40대 A씨는 중구 남포동에서 사상구 모라동까지 오토바이로 수킬로미터를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다 이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의식이 없던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병원에 있던 배우자 동의를 받고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영장을 받지 않은 채 A씨 동의 없이 체열이 이루어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등은 유죄를 판단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법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상 긴급 상황에서의 체열 등은 반드시 경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체열 후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위 아래인 경사급 경찰관이 체열한 사실을 두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시간 내 보완된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법한 체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득이해서 사법경찰 참여 안 하고 사법경찰관리 형사 누구와 경장 누구가 참여해서 했다라고 하면 돼요. 얘는 이제 그 부분이 안 됐다 해서 검사가 기각을 했던 거예요. 수사 기록이 조금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도 가다 보니까 거기 막 48세 지나버렸어요.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진 않았지만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이미 보호자만의 동의로 얻은 체열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무죄를 뒤집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승용차 돌진 사고로 6살 어린아이가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현장에는 꽃과 과자, 애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가 놓여졌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거칠고 모났다. 하늘에선 아프지 않고 항상 행복하기 바랄게 등 애도의 목소리와 함께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자성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너무 진짜 내 애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슴이 짠하더라고 미어지고 그래 보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경사로에 주차된 승합차가 조금씩 뒤로 미끄러지더니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기어는 주차 상태였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리막길에선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잠시라도 언덕길에 차를 댈 때는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돌려두는 등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동구 충장 고가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고 2개 차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 1차 조사에선 트레일러가 곡각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꼭각지에 가보마리에 저는 너무 조금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 뒷바퀴 수레가 오른쪽 뒷바퀴가 좀 뜨더라네. 부산의 주요 고가도로는 굽어진 곳이 많아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들은 안전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어제 새벽 0시 45분쯤 영도구 생도 남동쪽 2.7km 해상에서 컨테이너 선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 선원 A씨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선박 동료가 곧바로 신고해 해경 경비정 등이 출동했으며 A씨는 저체온증을 보이긴 했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선박에서 하선시켜달라며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재판부는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달아나려다 김해공항에서 검거된 러시아인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였던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전남 완도군의 한 주택에서 B씨의 몸을 묶어 감금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뒤 러시아로 도주하려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의 고통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의 싱크테크 역할을 하는 부산연구원의 제12대 원장에 송교욱 현 원장 직무대행이 선임됐습니다. 송 신임 원장은 1992년 부산연구원이 문을 연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 됐습니다. 송 원장은 부경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산연구원 창립 때부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부산 지역 6개 대학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AI 인공지능 비대면 면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동명대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 6개 대학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은 최근 AI 비대면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6개 대학은 AI를 접목한 비대면 면접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 7월부터 각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AI 비대면 기반 모의 면접과 비대면 실전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원 학생은 12차례에 걸쳐 실제 면접 시 접하게 될 상황을 사전에 경험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가 실무사무원과 수도관리원, 도로관리원, 환경미화원으로 구분된 공무직 근로자를 앞으로 통합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부서별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으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요가 확대되면서 채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부서별로 시행 중인 공무직 채용 업무를 인사과로 통합해 1년에 한 차례 정기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한 결과 18개 지역구에 24명의 후보가 지원해 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선자인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해 12곳은 경쟁자 없이 단독 응모로 마무리돼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중영도에는 가장 많은 4명이 응모했고 서동구와 부산진을, 수영과 기장은 각각 2명씩 경쟁에 나선 반면 해운대 갑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